네, 최근에 저희가 진행 중인 와디즈에서 이번에 체험단을 진행했는데요. 역시 환경과 초록색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어 진짜 저희가 커피를 사드렸는데 텀블러를 가져오셔서 맞다, 나도 텀블러 있는데 하면서 나도 가져올 걸이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후기도 정말 잘 적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약간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누군가는 이렇게 배출을 막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플라스틱 배출도 좀 줄이고 예를 들어 이런 종이 화분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 배출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가치 소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준비했던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의 스펀지시티입니다. 중국의 이제 환경, 친환경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친환경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중국은 이제 맹그로브와 이제 습지를 이용한 중국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네,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제 중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중국의 학자인 콩지안 유라는 사람이 3년간 지금 스펀지시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숲과 호수 이런 자연의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홍수가 정말 크게 한번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게 이제 스펀지시티가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아직 되지가 않아서 뿌리들이나 이제 그 환경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한 같은 경우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중국은 이미 스펀지시티라는 대처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독일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펀지시티 같은 이제 대처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포털에 스펀지시티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검색을 치니까 나온 게 네모바지 스펀지밥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도시 기역의 80%의 빗물을 최소 70% 흡수하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30개의 스펀지시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 이제 과거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 중심으로 디자인된 도시, 이제 물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혹은 이제 미래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로 웨이스트와 탄소 중립을 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 배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있는 재난은 피하자, 이런 식의 저희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화분을 예시로 한번 더 들면 우리가 사용한 종이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노지나 다른 흙에 심어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배출에 가까워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도 사실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에너지, 태양열이나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장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제 산불을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이제 지난 영상에도 이미 한번 언급을 했듯이 좀 더 구체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산불이 난 직후에 이제 미리 구비해둔 씨앗이나 묘목 같은 거를 드론을 이용해서 뿌리거나 묘목을 심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묘목을 이제 종이 화분에 심거나 종이로 만든 씨앗볼이 있다면 이거를 위해서 뿌리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산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산림을 재생하기 위해 먼저 이제 산불 피해 상황 조사, 그리고 보건계획 수립, 그리고 보건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을 거쳐서 이제 피해 정도와 생태 환경, 그리고 묘목 수급 상황을 모두 이제 조사한 후에 이제 관련 전문가들과 유명한 이제 WWF나 이제 그린피스, AI 등의 이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런 느낌의 NGO 단체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월드비전이나 이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 산림 소유자의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이라도 행동을 이제 보여주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묘목을 종이 화분에 심어서 이게 뿌리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땅을 심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하늘에서 뿌릴 수 있는 종이공을 뿌려서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산불 난 곳에 샥 뿌리면은 걔네가 이제 자라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환경을 살리는 쪽에 좀 동참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어, 그냥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다 포기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지옥행 고속도로에 탔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지옥행 고속도로에 빠져나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2030년까지 뭐 해수면이 올라서 뭐 하와이가 사라진다, 뭐 네덜란드가 잠수된다, 굉장히 좀 많은 사실상 2030년까지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는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2030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시간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23년이니까 7년간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런 산불을 막는 행위라든지 이런 산림을 재생시키는 이제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인다면 이 속도를 좀 더 늦출 수 있고 아예 빙하가 다시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더욱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저희 이엔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